자, 정말 요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는 다 하지 않아 놓고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그 유산만 낼름 받겠다. 저희가 또 꽁트를 통해서 만나봤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느냐 이 네. 부분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속의 순위하고 그 네. 상속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네. 즉 사망자를 기준으로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하고 손자녀가 다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동순위의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될 거고요. 네. 이때에도 부모, 조부모가 다 계신 경우에는 최근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1,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요. 예, 만약에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자녀도 없고 손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는 바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되고요. 네. 그리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반계 혈족, 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친족까지도 상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둘이 있었어. 네.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우선 상속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조금 더 많은 어머니가 상속권을 더 받게 많은 되고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아버지가 가시고 아까 방금 꽁트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이제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첫째라고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형제 간의 그 어떤 상속 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뭐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자녀들 간의 상속분은 균등 비율입니다. 예. 즉 형제 자매의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우,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대로 하시죠. 법적으로는 균등 비율이고요. 아, 그렇구나. 다만 기여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은 그게 뭐죠? 예, 기여분이라는 것은 아까 꽁트에서도 봤는데 생전에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한 형제가 있는 반면 네. 어떤 형제는 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죠. 이랬을 때 특별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양을 한 그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 이때 더 많은 상속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기여분이네요. 네. 효도를 했거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 더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타당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소송이라든지 사례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외동아들이 효도를 전혀 안 했는데 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한 부모만 모시고 살다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네. 외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아들이 범죄에 행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 않은 네, 경우에는 효도를 다 하지 않더라도 전체 그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동아들인 것으로 예. 부모님께 효도하지 안 않고 하는데? 재산 증식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살아계실 때, 네. 우리 아들한테는 상속을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아예 이제 평소에 잘 모시던 다른 분에게 내가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외아들이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에게 해당되는 유류분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2분의 1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법이 인정해 준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도 많죠. 소송도 예, 많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런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네. 그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모시던 그 두 형제에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네, 이 가족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네. 바로 그거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신 네.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유일한 피부치가 형제인 만큼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어머님 간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랬어야 될 텐데 네네. 이때 이제 형제가 2명 있었잖아요. 네. 장남은 아예 집을 나가서 어머. 어머니가 아프고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네. 야, 그러면 또 어머니가 아프신데
형 나가고 동생 혼자 간병을 했단 말씀이세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암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15년 동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심지어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동생 혼자 고생 많이 했네요. 예, 그럼 다 맞습니다.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예, 몰아주는 것도 뭐 문제지만 어쨌든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3억 원을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에 네. 그제서야 형이 나타나서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의 유산이 3억 원이니 네. 그중에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야, 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맞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동생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는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네. 소식도 안 전한 그 형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네.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네.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네. 결국엔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소송까지 가면 네. 변호사분 나와 계신데 그렇지만 변호사한테까지 비용을 그렇죠. 지불해야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싸게 어떻게 좀 되는 해주십시오. 거야? 네.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네. 법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둘째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그렇죠. 모셨기 때문에 네. 3억 원 중에 절반인 네. 1억 5천만 원은 기여분으로 동생에게 인정을 한다라는 네.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요. 네. 그러니까 3억 원 중에 이제 1억 5천만 네. 원은 동생, 그리고 나머지 돈을 형제들의 상속분인 반반 나눠라라고 네. 해서 아. 형은 이제 네. 그 1억 5천의 반인 7,500만 원을 상속받게 아. 되었고요. 네. 동생은 결과적으로 총 재산의 75%인 2억 2,500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안 줘야 돼요. 네. 안 줘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기여분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동생이 이런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 판결문을 제사상에 올리면서 아이고. 펑펑 울면서 네.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